네, 제가 컴퓨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리뷰라고 합니다. 리뷰. 근데 리뷰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또 영상의 호흡도 되게 짧은데요. 저는 이제 원 테이크로 길게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있고 또 하드웨어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컴퓨터 이야기로 할게요. 이 메인보드, 저 손 보이나요? 보통 맨손으로 만지는데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런 라텍스 장갑을 끼길래 저도 그냥 따라했어요. 그리고 이 토시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아시는 분이 이제 직원들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요. 이게 쓸 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밋밋하니까 껴봤습니다. 토시를 받고 나서 처음 끼는 듯해요. 우리가 토시를 낄 일이 잘 없잖아요. 주저리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메인보드 먼저 설명을 하면은 IMB200 보이나요?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IMB200 산업용 메인보드예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2000년대 중반, 초중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리버전 A3면은 이제 한 중반 정도 되겠죠? 초반에 나왔다 치더라도 리버전 1, 2, 3까지 갔으면 한 2005년 정도 중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게 이거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이 또치는 아니고 이 튜브거든요. 튜브 이제 전 또치라고 부릅니다. 또치 머리 방향 보시면은 이게 이 슬롯이 있습니다. 이게 ISA 슬롯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PCI 슬롯 5개 있고, 그다음에 AGP 슬롯. 이거 이베이에서 중국 셀러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쿨러하고 램이 같이 따라올 줄은 몰랐어요. 그냥 저는 메인보드 기판만 올 줄 알았는데 쿨러하고 이제 보니까 이거 하이닉스 램이더라고요. 이거 같이 따라왔습니다. 좀 신기하긴 했어요. 이게 이베이에서 구입을 하려고 할 때 죄다 같은 사진을 써가지고 좀 의심스럽긴 했거든요. 헛소리 하고 있네요. 이것을 사려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옆에 보이는 이 사운드 블라스터 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을 텐데요. AWE32 CT3900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게 가장 괜찮은 평을 받는다고 해요. 물론 이제 저는 매니아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훗날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이게 ISA 슬롯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그 하드웨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386, 486 혹은 펜티엄 1, 2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는데요. 좀 변태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펜티엄 D에서도 이제 장착이 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진화의 단계로 치면은요, 이게 ISA, PCI, AGP, 그다음 PCIe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요. 지금은 이제 ISA 슬롯이 전혀 없죠. 인텔에서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해서 안 만든 것도 있는데요. 이게 소켓이 775 소켓입니다. 저도 이제 나무위키를 보고 알았는데 775 소켓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 ICH5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구성이었으면은
ISA 슬롯을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안 만든 거죠. 근데 산업용 메인보드다 보니까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뭐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기묘한 변태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안 쓸 부분이었는데도 이제 만든 거죠. 이제 산업용 메인보드의 특징. 기계가 10억, 20억, 100억짜리인데 메인보드 뭐 1, 20만 원 때문에 못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생산이 돼요. 다만 이거는 진짜로 ISA 슬롯인 거죠. 기술적으로 가능한.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도 이제 그 ISA 슬롯이 있는 것이 있는 듯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근데 약간 다름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이제 이쪽 ISA는 이렇게 우리 사는 생명으로 치면은 해양 수중 생물 정도 될 거예요. 해양 수중 생물. 그리고 이 PCI랑 AGP는 뭐 갯벌 생물, 양서류 정도 될까요? 그리고 PCIe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육상 생물, 육상 동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메인보드가 나올 쯤 해서 인텔에서 더 이상 해양 생물 만들지 마,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하니까 메인보드 제조사가 이제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만들지 않는 추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메인보드가 나온 건데요. 비유를 하자면 아가미의 비유를 할게요. 뭐 해양생물의 특징인 뭐 어류의 특징인 아가미라고 했을 때 인텔에서 더 이상 아가미 만들지 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아가미를 만들 수 있어도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그냥 봉해버린 겁니다. 꼬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가미 없어. 그런 상태고요. 반대로 바꿔 얘기하면은 실밥만 뜯으면은 아가미가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가미 호흡으로. 그런 형태의 메인보드예요. 지금 ISA 슬롯이 나오는 메인보드랑 좀 다르죠. 지금 형태는 아마도 산소통을 맨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가미 기능은 전혀 없는데 산소통을 매면 우리가 물속에서 유영을 할 수 있잖아요. 해양에서, 바다에서. 같은 ISA 슬롯이라고 해도 조금 다름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설명한 이유는 제가 이 두 개, 사운드 블라스터 AWE32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큰 특징은 없는 듯해요. 이게 펜티엄 D 960까지 이제 CPU 775 소켓이 이제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본 적은 없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직접 수령하기 전에는 이게 없을 줄 알고 쿨링팬도 미리 사두고 그다음에 펜티엄 D 945를 샀습니다. 960은 워낙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샀는데요. 뭐 이미 이렇게 장착이 돼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안에 CPU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분해하지 않고 그냥 조립을 할까 합니다. 기판이 이게 약간 뒤틀림이 있나 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상황은 그렇고 램 슬롯은 총 4가지가 있고 1기가 4개 총 4기가까지 지원을 해요. 근데 도스는 램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약간 변태적인 거라고 많이 드리기도 하는데요. 여기 ID 옛날에 우리 CD롬 지금 CD롬 말고 SATA 방식의 CD롬 말고 ID 슬롯이 있고 뭐 전원부 이렇게 있고 또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SATA SATA 2개 있습니다. 이게 SATA 과거 컴퓨터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죠. SATA도 있고 ID도 있고 SATA1입니다. SATA1 램 같은 경우도 DDR1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트로 컴퓨터를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죠.
진화한 듯 하지만 과거의 모습을 또 여전히 오롯이 보존하고 있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컴퓨터를 조립하고 구동을 해볼 텐데요. 만약에 구동이 되면은 다음 영상까지 같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뭐 구동이 안 된다면 뭐 이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이 영상마저도 이제 사장이 될 거예요. 저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버리게 된 거고요. 특징은 말씀을 많이 드린 듯해요. 과거와 현대와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486, 386, 뭐 펜티엄 1, 586이라고 하죠. 펜티엄 2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레트로 컴퓨터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도스를 구동했을 때 워낙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게임이 잘 원활하게 안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라서. 또 그것을 이제 억제 제어할 수 있는 유틸리티도 있긴 한데요. 뭐 그것까지 레트로라고 이제 봐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개량 한복 정도이지 한복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개량 한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것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게 됐는데요. 요즘은 1메가짜리거든요. 이거 30핀짜리. 요즘은 뭐 16메가짜리도 인터넷에 팔아요. 해외 직구로. 근데 이건 1메가짜리입니다. 이게 삼성 램이고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삼성 그 로고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려나? 어떻게 해야지 보일까? 자신이 없네 이게. 핸드폰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과거에 삼성 로고가 지금의 삼성 로고가 아닌 별 3개짜리 있는 이게 로고가 있는데요. 잘 안 보이는 듯해요. 어떻게 하면 보일 수가 있지? 여튼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삼성 로고.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요. 카메라로는 안 보일 듯해요. 이것을 이제 이쪽에 이제 장착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냥 안 한 상태로도 하는데요. 저가 어렸을 때 했던 거는 뭐 사운드 블라스터 이제 32라고만 이제 얘기를 했고 뭐 이런 게 있는지는 몰랐어요. 아마 이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컴퓨터에 있던 게. 어렸을 때 썼던 하드웨어가 어떤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사운드 블라스터 라인업이 워낙 많아서 정확하게 모델명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은 알 길이 없죠. 제가 어릴 적에 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여기 점퍼가 있습니다. 이게 매뉴얼을 찾아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 점퍼의 위치에 따라서 뭔가가 지금 작동하고 안 하고 그런 듯해요. 우리가 보통 과거에 점퍼를 썼단 말이에요. 여기도 점퍼가 있을 거예요. 여기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CR 2023 이 건전지, 뭐 무슨 건전지라고 하나요? 동그란 거 건전지 있잖아요. 여기 끼워야 되는데요. 이 옆에 이 점퍼 있잖아요. 이 점퍼 위치에 따라서 이게 뭔가 설정값이 달라집니다. 여기도 점퍼가 있네요. 점퍼. 이게 과거에 이제 중고기 때문에 누군가 쓰던 거라서 굳이 뭐 이걸 옮길 필요는 없는 듯해요. 뭐 디포트 값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값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어디 또 점퍼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점퍼 3개가 단가요? 하나, 둘, 셋. 뭐 어딘가에도 이쪽도 점퍼. 이거는 그냥 빠져 있네요. 이게 또 빠져 있고 원래 없는 게 기본 값인가 봅니다. 이런 점퍼 특징적인 게 있고, 이거를 샀던 가장 큰 이유, 지금 카메라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이게 안 보일 듯한데요. 이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 중에서 디지털 아웃이 있어요. 보이려나요? 제 눈이 안 좋나요? 제 눈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조이스틱 라인 아웃, 마이크 라인 아웃. 아이고, 라인 인이네. 맞아요, 이게. 이쪽에 이제 스피커 아웃, 라인 아웃, 마이크 인, 라인 인이 있는데요. 이 특징이 SDP, SDIP, IF? 헷갈리네요. 소니, 필립스, SPDIF네요. SPDIF
단자가 있어요. 이거를 굳이 이거를 사려고 했던 수많은 사운드 블라스터 카드 중에서도 이거를 구매하려고 했던 이유는 나중에 혹시 모르게 이제 우리가 녹음을 하게 되면은 음원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이제 광단자를 이용해가지고 녹음을 할 요량에 뭐 이렇게 했는데요.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그냥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안 되면은 이 동영상 업로드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도스 기준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한번 설계 도면을 그려봤고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중고로 샀는데요. ODG2 ZS를 사고 싶었는데 어떻게 연락이 닿으신 분께서 파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직거래만 하시겠다고. 그래서 꽁 대신 닭으로 ODG2 이거는 이제 윈도우를 구동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운드 블라스터 32, 뭐 AWE 32도 윈도우에서 가능은 한데요. 95에서 가능은 한데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해요. 이것도 특징적인 게 이걸 굳이 구했던 이유가 이 디지털 아웃풋이 있어서 그래요. 디지털 아웃풋. 전 열화에 민감합니다. 이렇게 소리 열화, 소리에 노이즈가 끼거나 이제 손실되는 것을 좀 경계합니다. 저는 영상보다는 소리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도 좀 여러 개를 구했는데요. 한 7, 8개를 구한 것 같아요. 단기간에 인터넷을 엄청 검색해서 7, 8개를 구했습니다. 근데 뭐 다 테스트 해보고 싶지만 그냥 최종적으로는 이 녀석으로 낙점을 했어요. FX 5200 지포스 계열이겠죠? 이걸 한 이유는 이미 이제 개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95까지 이제 드라이버가 있어가지고 98 드라이버까지 있어가지고 뭐 윈도우 98에서는 무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했습니다. 도스까지 잘 화면을 뿌려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HDMI 단자 젠더까지 이제 해가지고 만약 필요하면은 녹화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이게 필요하면 녹화도 하려고 합니다. 뭐 설명이 좀 주섬주섬한데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은 과거에 썼었고요. 어느 순간 이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버려버렸는데요. 한 가지 두려운 점이 도스에서는 이제 USB 인식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마우스랑 키보드가 인식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이걸 샀습니다. 젠더죠. USB 2, PS2. 이거를 이제 샀습니다. 예. 혹시 안 될까봐 되리라고 믿어야죠. 과거에 우리가 마우스도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다음 마우스도 볼 형태였고요. 그런 레트로 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마우스까지 볼 형태로 우리 마우스 안에 동그란 볼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거 뜯어가지고 안에 낀 먼지 제거하면 진짜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래요. 다시 마우스가 잘 돌아갈 것 같고 그런 게 있었고 뭐 특징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설명을 다 한 듯해요. 다 한 듯하고 램 같은 경우도 DDR1으로 1메가짜리 4개를 미리 구하긴 했는데요. 이걸 보니까 그냥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혹시 몰라서 이게 안 따라올 줄 알고 그냥 이것도 775 소켓에 맞는 쿨러를 이렇게 미리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일이 하나 더 줄었다고 보면 되겠죠. 이 정도가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무언가를 더 설명을 해야 될까 싶기도 하는데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도스를 실제로 구동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이게 하드웨어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떤 리뷰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이야기, 컴퓨터 이야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 더 해야 될까요? 특히 백패널 한번 우리가 같이 보는 것도 좋을 듯해요. 백패널 이렇게 USB 단자가 4개 있고요. 인터넷 랜 단자도 있고, 나머지는 뭐 소리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전면 패널에 USB 꼽는 게 어디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잘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제 전면 패널에 과거 컴퓨터들은 이제 USB 꼽는 단자가 없기도 해요. 설명서도 열심히 보고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전면 패널에 꼽는 게 보이지 않네요. 뭐 이상입니다. 이게 한번 동영상 녹화를 마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조립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듯해요. 이게 제가 손이 서툴고 또 쉽게 구할 수 없는 거라서 함부로 못 만지겠어요. 뭐 이상입니다. 안녕.